어떤 그 병을 일으키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그것을 초기에 진압을 잘해서 아예 그냥 그 분열 융식하고 퍼져나가지 않게 만들었다면 그걸로 자연 소멸이 되고 끝이 날 텐데, 이미 그 시기를 지나서 막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뭐 세상 어느 곳이나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바이러스가 다 퍼졌었다고 한다면 그 중에 어느 지역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바이러스는 남아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이 유전자 변이를 많이 일으키고 또 어떤 사람한테 들어가고 또 퍼지고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게 아닌가.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세종가정의학과 의원 편집자 최 PD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세종가정의학과 의원의 원장 이호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먼저 저번에 발열 영상 올라갔잖아요. 네. 근데 우리가 열이 높으면 머리가 아프다거나 하면서 그렇죠. 증상이 나오잖아요. 딱 네. 알 수 있는데 그럼 저체온증의 증상은 어떻게 일단 나오나요? 저체온증은 말 그대로 체온이 떨어져서 몸이 차갑게 느껴질 거고, 의식이 좀 많이 혼미해지고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. 그러면 그렇게 체온이 떨어졌을 때 초기 대처법은 어떻게 되나요? 무조건 따뜻하게 해줘야 되죠. 저체온증이 있다, 주변에 그 온도가 떨어졌다 그랬을 때 말초 부위, 뭐 코라든지 귀라든지 손가락, 발가락이 이렇게 체온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소위 얘기하는 이제 동상 같은 거잖아요. 그랬을 때 뜨거운 물로 좀 빨리 온도를, 체온을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, 통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. 그러니까 진통소염제 같은 걸 사용해서 통증 조절도 좀 해줘야 될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감염 예방도 좀 해줘야 될 거고, 그렇습니다. 그럼 반대로 고열이 났을 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. 해열제를 한 번에 많이 먹거나 오랜 기간 먹으면 오히려 그 체온이 떨어져서 저체온증으로 갈 수 있다,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. 그렇지는 않고요. 보통 그 시상하부에 있는 열 중추에서 우리 몸의 이상을 감지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이제 체온을 올리게 되는데, 그 체온을 올려주는 기전을 막는 것이지 역으로 체온을 떨어뜨려주는 기전은 사실 맞지 않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해열제를 정상 체온에서 먹었을 때 저체온증이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거고, 다만 고용량으로 먹게 되면 혹은 장기간 먹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주요 장기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만 먹는 것이지, 이것을 너무 남용하고 너무 많이 먹고 오래 먹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꼭 필요할 때 적정한 용량대로 먹는 그렇죠. 걸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이게 겨울 감기보다 여름 감기가 더 독하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역설적인 얘기니까 더 강하게 오죠. 그게 맞는 얘기예요?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감기는 감기고, 연구되어서 보고된 바로는 뭐 찬 공기가 뭐 감기를 더 잘 일으키고 뜨거운 공기가 뭐 더 잘 일으키지 않고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요. 그냥 그렇다더라 하는 그런 추측이나 아니면 조금 과장되게 혹은 뭐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닌가. 제 예상엔 감기에 걸렸을 때 겨울은 추우니까 열이 좀 떨어지고 여름엔 더우니까 열이 좀 더 올라가는 느낌 때문에 그렇다고.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. 오늘은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.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재유행이 되고 있다, 이런 그렇죠. 뉴스가 나오더라고요. 네네네. 근데 특히 요번에 더 무서운 거는 이게 초등학생이나 이런 어린 애들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먼저 이러한 코로나 재유행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? 과거 2019년도 말이었죠. 12월에 이제 우한에서 처음 시작이 돼가지고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고,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, 21년, 22년 이제 많이 애들을 먹었죠. 근데 이제 그 예전과는 이제 다른 상황이 국민의 대부분이 면역력을 획득했다는 거예요. 그것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면역력을 획득했던
예방접종을 통해서 면역력을 획득했던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접촉이 있었고,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면역력이 형성이 되었다. 그러함으로 이번에 유행은 하고 있지만, 대체적으로 이런 그 아주 신종 바이러스에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보다는 완화된 전파를 이루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은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. 그리고 또 바이러스라는 게 2020년 이후에 많이 변이도 됐을 거고 그렇죠. 또 그 강도도 많이 약해져 왔다고 알고 네. 있거든요. 쉽게 말씀드리면 초반에는 이제 이렇게 열이 난다, 기침이 난다, 뭐 콧물이 난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, 그것이 이제 폐 쪽으로 내려가면서 폐렴도 걸리고 또 폐의 기능 부전이 생기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,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는 이렇게 폐렴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, 거의 이제 기관지염 정도 수준의 감염이었던 것 같아요. 예전에 유행하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좀 약화된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.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우리 몸적으로 면역도 생겼을 거다라는 거고, 두 번째가 이 바이러스 자체도 그 영향력이 좀 줄었을 거다.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얘기인 건가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예전에는 폐의 기능이 잘 안 돼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, 지금은 이 면역력을 획득하고 또 변이형이 하부 기관지 쪽으로 침투하고 하는 것의 가능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완화된 코로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바이러스들은 왜 시간이 지나면서 전파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낮아지는 이유는 뭐예요? 우선은 어떤 경우든지 인체의 면역력에 있는 것 같아요. 코로나도 처음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종류의 바이러스였거든요. 근데 지금은 많이 걸리기도 했었고, 그걸로 인해서 항체 생성이 됐고, 또 예방접종을 통해서 면역력을 키웠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독감도 옛날에 스페인에서 독감이 처음으로 발병됐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사망하고 후유증을 많이 남겼었는데, 지금 독감 하면은 뭐 그냥 예방접종하고 또 독감 걸리면 독감약을 먹고 그런 상황이잖아요. 이제 코로나도 점점 그런 상황으로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. 과거 사스 바이러스라든가 메르스 바이러스 이런 것도 많았잖아요. 근데 그런 거는 다 기간이 몇 개월에서 길면 뭐 1년 요 정도였는데, 코로나는 지금 몇 년째 오고 있단 말이에요? 그렇죠. 왜 유독 코로나만 이렇게 길게 오고 있는 걸까요? 그거는 사실 저도 이제 잘 모르겠어요.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. 근데 이 변이형에 따른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뭐 사스라든지 메르스도 굉장히 우리한테 위협적이었고, 또 이제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서 어떻게 잘 넘어갔는데, 코로나는 이미 전 세계에 퍼져 있고, 코로나 자체를 우리 몸으로부터 박멸은 해도 외부에 이 살아있는 그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진 못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. 이거는 저희 추측입니다. 어떤 그 병을 일으키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, 그것을 초기에 진압을 잘해서 아예 그냥 그 분열 증식하고 퍼져나가지 않게 만들었다면 그걸로 자연 소멸이 되고 끝이 날 텐데, 이미 그 시기를 지나서 막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뭐 세상 어느 곳이나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바이러스가 다 퍼졌었다고 한다면, 그 중에 어느 지역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바이러스는 남아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이 유전자 변이를 많이 일으키고 또 어떤 사람한테 들어가고 또 퍼지고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게 아닌가,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정리하면 이거네요. 같은 하나의 종이 있었는데 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변이가 됐고, 그렇죠. 네. 그런 변이가 된 종이 많으니까 지금까지 오래 지속되고 있다. 이렇게 그렇죠. 정리할 수 있겠네요. 네네, 그렇죠. 그럼 코로나 치료제가 지금까지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인 건가요? 변이형이 아무래도 이제 클수록 우리가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었고, 그래도 이제 변이형이 많이 생기면 예전에 타겟으로 했던 부분에 이 약제에 대한 내성을 갖는 유전자가 또 만들어져서 그 약제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, 일단 어찌됐든 그 지금까지는 경구약, 주사제 이런 것들이 아직은 유효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
참 들으면 들을수록 코로나라는 녀석이 참 무서운 놈인 것 같습니다. 네. 이렇게 몇 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봐도 정말 무서운 놈이 맞는 것 같은데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확한 이 코로나 예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?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몇 년간 코로나 때문에 다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었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. 근데 그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예방접종을 잘 하시는 거예요. 코로나에 직접 걸리지 않아도 코로나가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항체를 생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평균적으로 한 열흘 정도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배출이 된단 말이죠. 마스크 잘 쓰고 사람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지 않고 기침을 할 때 손으로 가려서 기침을 하고 팔로 가려서 기침을 하고 이러신다면 전파를 막는 데는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. 이거랑 같은 맥락인데 이젠 코로나에 걸려도 격리도 안 하고 또 뭐 법적으로 뭐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렇죠. 코로나를 걸려도 회사에 가야 되는 실정이고 그렇죠. 거리두기 같은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같은데 그렇죠. 이런 상황에서 내가 혹은 내 지인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? 예전에 코로나19의 방역의 핵심은 전파를 막는 거였어요. 가족 중에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의무적으로 격리를 하고 가족분들도 검사를,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해서 조기에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전파되는 거를 막기보다는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고 주변 분들한테 또 전파되지 않도록 이렇게 그 예방해 줄 수 있는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확실히 초기랑 지금이랑 방역의 그 메커니즘이 좀 바뀐 것 그렇죠. 같네요. 네. 사실 원칙을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. 코로나에 걸리신 분은 마스크 잘 쓰고 기침 예절 잘 지켜주고 또 걸리시지 않은 분은 어느 정도 적절한 거리를 두고 같은 집에 사신다면 환기를 잘 시켜주고 손 자주 닦고 예방접종을 잘 하시고 마스크를 잘 쓰고 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코로나가 지금까지 있었던 바이러스 중에 제일 강력한 바이러스는 아닌 거죠? 이거는 상대적인 것 같아요. 인체 내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처음 들어온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들어온 것이냐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어요. 독감이 처음에 이제 전 세계에 퍼졌을 때 이제 팬데믹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걸쳐가지고 많은 그런 사망자를 냈었지만 지금은 이제 독감이라고 하면 그냥 약 먹는 병, 감기보다 조금 독한 병 이런 정도로 생각하잖아요.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우리 몸에 면역력이 없었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망자를 낸 게 아닌가 싶고 또 추후에 또 어떤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바이러스가 만들어진다면 또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그런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죠. 궁금한 게 역사상 그럼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남긴 바이러스는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건 어떤 걸까요? 잘 모르겠어요. 이게 어떤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얼마나 많은 그 사상자를 냈을까 한번 제가 조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얘기 나눴던 것처럼 코로나에 걸렸을 때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그리고 코로나가 걸리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면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